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김우주 씨밖에 없어서요. 저 사실 계속 조마조마했거든요.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다고요. 카페 한켠 유메리의 얼굴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꼭 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한 번만요. 시상식만 같이 가주시면 돼요. 사례금도 드릴게요. 그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우주는 냉정했습니다. 가짜 남편인 척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이게 뉴스에서 보던 신종 사기 수법이네요.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냉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리는 놀라서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그냥 상황이 너무 급해서. 하지만 우주는 그녀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혹시나 접촉사고 때문에 어디 아프진 않을까 해서 만나뵌 건데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그는 냉정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가 카페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사기꾼요. 메리는 울컥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주는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사기꾼한테까지 인정을 베풀 만큼 자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주는 단정하게 코트를 걸치고 카페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메리의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이 횡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사기당한 건 나인데. 그날 오후 보때 백화점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대표 이성우의 분노가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야 백상현. 응모권을 내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했잖아. 그게 상무냐. 탁자 위에 서류가 날아가고 한쪽 구석에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무조건 무효화시키겠습니다. 그의 말투엔 절박함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 걸려 있겠지. 이번 일 망치면 넌 끝이야. 그 한마디가 백상현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성우가 회의실을 나가자 상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메리, 당신 운 나빴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는 모니터를 켜고 당첨자 명단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유메리, 신혼부부 자격이 있다고?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그의 눈엔 서늘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한편 유메리는 다시 백화점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해외 출장이라 시상식 참석이 정말 어려운데요. 혹시 방법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남편이 못 오면 당연히 취소죠. 규정은 규정입니다. 재추첨 들어갈 겁니다. 그럼 대리 참석은요? 영상 통화라도 불가능합니다. 상무님 지시예요. 그녀는 말없이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이 직접요. 홍보팀 직원은 불편한 듯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백상현 상무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메리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가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상현? 상무님? 백화점 상무까지 나설 일인가? 왜 이렇게 규정이 빡빡해?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그 상무님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상무님께서 일반 당첨자와는 통화하지 않으십니다. 저 일반이 아니에요. 진짜 사기당해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녀의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메리는 민망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는 휴대폰 화면 속 보때 팰리스 시상식 안내문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참석 불가시,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메리는 반지 대신 두 손을 꼭 쥔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빗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그녀는 TV 속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때 백화점, 신혼부부 대상 초호화 주택경품 이벤트 화제. 그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진행자 뒤로 보때 팰리스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메리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을 만들어야 해. 한편 그 시각 백상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번지는 도시 위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메리,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손에선 못 빠져나갈 겁니다. 책상 위엔 유메리의 응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혼인신고서, 항목 위를 스쳤습니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의 입가엔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새벽, 유메리는 결심했습니다. 가짜라도 좋다고, 단 하루라도 남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명순당 사옥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복도 위로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습니다. 그 속을 묵직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마케팅 팀장, 김우주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고 낯선 사내의 첫 출근치곤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팀장님, 오선희 차장입니다. 명순당에서 25년 근속했어요. 첫 인사부터 강렬했습니다. 오선희 차장은 눈썹을 번쩍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팀장님이 우리 마케팅팀을 맡으신다니 든든하네요. 그 옆에서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원석 과장입니다. 최고의 중국집 안성각이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곳인데요. 짜장면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주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좋네요. 대신 서비스로 탕수육도 주시죠. 순간 팀 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돌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세정 사원이에요. 혹시 인스타 하세요? 세정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우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사람과는 인스타 친구 안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에 긴장이 풀리자 우주는 곧바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카페 베이커리 브랜드 소금꽃과의 콜라보입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상반기 목표는 달성입니다. 이번엔 결과로 보여줍시다. 단호한 목소리의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명순당의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익은 여자가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짧은 코트를 입은 유메리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우주 팀장님 계세요? 회의실 문을 연 메리의 목소리에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팀장님 팬인가 봐요. 팀장님 인기도 벌써 생겼네. 직원들은 수근거리며 웃었습니다. 우주는 곧장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메리 씨,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업무 중입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그녀는 문을 닫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행동에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안, 메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전세 사기 당했어요. 대출도, 적금도 다 날렸어요. 그런데 50억짜리 집이 당첨됐어요. 우주는 무심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당첨? 그래서 이 난리를 치셨구나. 진짜예요. 단,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대요. 남편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우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걸 나보고 하라고요? 왜 내가요? 메리는 숨을 고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소금꽃이랑 거래하셔야 한다던데. 저 사장님이랑 정말 친해요. 뭐라고요? 조만식 사장님이요. 저희 아빠 택시 단골 손님이에요. 저랑도 연락 자주 해요. 진짜예요. 그 이름에 우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바로 그 소금꽃 조만식 대표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약만 따내면 본부 승진이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조만식 사장님하고 친하다고요? 네, 조 사장님이 예전에 제 졸업 작품도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도 저한테 샘플 디자인 부탁하셨고요. 우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건데. 메리는 절박하게 몸을 숙였습니다. 팀장님, 딱 시상식 하루만요. 하루만 남편인 척 해주세요. 진짜 하루만이죠. 진짜 하루만이에요. 손가락 걸까요? 됐어요. 손가락 걸면 더 수상해 보여요. 그 대답에 메리는 웃었고 우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시상식장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보떼 팰리스 1등 당첨자 김우주, 유메리 신혼부부. 사회자의 외침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무대로 나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둘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어요. 팀장님. 다들 보고 있어요. 이건 웃음이 아니라 인상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상현 상무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저 둘,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그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시상이 끝나자 백상현이 다가왔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네요. 메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시선이 매섭게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백상현은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당첨된 신혼부부는 보떼 팰리스에서 최소 3개월간 거주해야 합니다. 3개월이요? 메리는 얼어붙은 채 우주를 바라봤습니다. 우주는 굳은 얼굴로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루만이라더니. 이 여자는 항상 내 계획을 무너뜨린다. 메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이면 그래도 버틸 수 있겠죠? 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의 말에도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짜 부부잖아요. 잠깐만 연기하면 돼요. 그 순간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신혼부부님, 키스 한 번만 부탁드려요. 둘은 동시에 굳어섰습니다. 보떼 팰리스 정문 앞에서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타운하우스 단지는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 정원 한가운데서 물줄기를 뿜는 분수, 그리고 자동으로 열리는 철문까지 유메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게 집이에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분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우주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3개월 동안이나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메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었습니다. 뭐? 같이 사는 걸 지켜보지는 않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에 우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갈한 수트를 입은 백상현이 미소를 띠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계셨군요. 보떼 팰리스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두 사람은 동시에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저도 이 타운하우스 주민입니다.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터져 나왔습니다. 백상현은 미소를 유지한 채 한 손을 들어 자신의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앞집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메리는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정문 바로 맞은편, 하얀 담장 너머로 또 다른 저택이 있었습니다. 저 집이요. 백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창문만 열면 마주 보일 정도랍니다. 신혼부부끼리 가까이 지내면 좋잖아요. 그 말에 우주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남자가 앞집이라니. 끝났다. 집 안으로 들어선 메리와 우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새것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자동 조명, 음성 인식 난방,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우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같이 사는 척을 해야 한다고요? 메리는 팔짱을 끼고 버텼습니다. 아니, 척이라도 같은 공간은 좀,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자 천장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싸움을 구경이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메리는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로의 안전을 위해 계약서를 씁시다. 그녀가 작성한 제목은 가짜 부부 계약서였습니다. 우주는 황당한 얼굴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진짜 쓸 겁니까? 진짜로 가짜니까요. 그녀는 펜을 들어 첫 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시상식과 언론 인터뷰 시 부부 연기, 철저히 유지, 백상현에게 정체가 들키면 즉시 계약 파기, 3개월 후 진명의 해제 후 각자 갈 길 간다. 서로에게 감정이입 금지. 우주는 마지막 조항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감정이입 금지라니. 이게 무슨 연극 대본입니까? 메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펜을 들었습니다. 감정이입 금지? 그건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우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길 사람은 당신일 겁니다. 그건 지켜봐야죠. 김우주 씨,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각각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의 불빛이 잔잔히 켜졌습니다. 메리는 2층 방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우주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은 제 구역입니다. 침범 금지. 그럼 부엌은요? 공용 구역이지만 조리 시, 조리 신청제로 합시다. 뭐요? 이게 회사예요? 그들의 티격태격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메리는 피곤한 듯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진짜 같이 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창 너머 백상현의 집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분명 뭔가 의심하고 있어. 다음날 아침, 백상현은 유리창 너머로 보떼 팰리스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새 신혼부부의 아침이라기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메리는 베란다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널고 있었고, 우주는 그 옆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뭔가 있다. 상현은 생각했습니다.